컵, 스프레이, 젤, 야, 다 그대로 있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한겨울이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옛날 같지는 않지만 겨울 되면은 가끔씩 우리가 또 따뜻한 물에 몸 좀 지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오늘 가야 될 곳이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곳이에요. 바로 온양 온천 쪽인데, 제가 이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예전에 모텔 경양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기회를 찾는 게 더 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방 쪽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게 온양 온천이니까 충남 아산입니다. 여기는 일단은 모텔은 아니에요. 모텔은 아니고 호텔입니다. 왜냐하면 1층에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객실 수도 제가 봤을 때 6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50개, 6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객실 수로 봤을 때에도 우리가 운영의 묘를 좀 살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에 온양온천에 관련된 뉴스 기사들을 보시면은 주변에 아주 커다란 대형 호텔들이 있잖아요. 그런 호텔들이 엄청 많이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해서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시설이 되게 노후돼서 물이 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리를 못하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면서 객실 수도 50개, 60개 정도로 꽤 되고, 그런데 주변에 노후된 호텔 대비 만약에 내가 이거를 사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안 되는 지역에서도 1등, 2등은 할만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면 뭐 100개 이상의 그런 호텔들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되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60개짜리는 인테리어 정말 쌈박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대로변이에요. 대로변 온양 온천역에서 한 50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 도보로요. 도보로 500m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시성도 좋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 했을 때 최대의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차장도, 여기 호텔에 있는 주차장도 있고 또 여기 호텔 뒤편에 주차장이 별도로 또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주차장 있지, 주변 대비 만약에 내가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시설적인 이점이 있지, 그 다음에 객실 수가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아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지,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산에 있는 호텔 해링턴 도착했습니다. 지금 전체 건물 외관을 보시면요, 저기 위쪽에 지금 부서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관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오랫동안 군데군데 타일이 떨어진 것도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1층에는 지금 한식당이 있는데 한식당은 영업 중이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가 원래는 호텔로 들어가는 로비 입구였었나 봐요. 근데 영업 종료라고 아예 그냥 되어 있죠. 비즈니스 룸, 단란주점 영업도 했었나 보네요. 그리고 여기가 식당입니다. 식당은 정상 영업 중이라서 불도 켜져 있고 안에서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호텔은 지금 호텔이 망해서 폐업을 했는데 1층에 있는 음식점만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임차인분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쭤보고, 그리고 호텔로 지금 들어가는 문 자체가 잠겨 있잖아요. 잠겨 있으니까 한번
안에 들어가는 길이 없는지 여쭤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에 들어왔습니다. 1층은 세입자분이 하고 있는 게 맞았고요. 여러 가지 왜 이 호텔이 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거는 영상 뒤로 가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주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카운터 같죠? 야, CCTV도 다 작동하고 그대로 남겨두고 다 갔네요. 잡동사니들, 컵라면도 직원들이 쓰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컵라면도 있고. 원래 여기가 카페로 쓰던 곳이었나 봐요. 그런데 프런트하고 이제 카페였었던 거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예 문을 잠궈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여기 아까 전에 음식점 있었잖아요. 그 음식점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임차인 분께서 안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얘기를 계속 좀 하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보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우, 잔도 다 놔두고 갔네. 저 세입자분이 보증금을 1억에 300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망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여쭤봤더니 원래 이 건물이 대출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지금 감정가가 72억 정도로 나왔는데 대출이 하나도 없을 정도면 정말 알짜 호텔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여기 전체 리모델링 하겠다고 이 호텔을 담보로 한 25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대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어디 딴 데다가 다 써버렸답니다. 뭐 다른 사업을 했는지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 해버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금융권에서 대출이자를 못 갚는 상황이 왔고, 물론 이제 대출이자를 못 갚는 거는 코로나 오면서부터 좀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한 달에 적자가 한 2천만 원? 그 정도씩 계속 나다 보니까 호텔을 운영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고 하고, 또 뭐 세입자분 말씀하시기는 건물주분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다라고 하시네요. 누수도 1층에 많이 있었고 뭐 수도관이 얼어가지고 물도 못 쓰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객실에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비품들 놔두는 곳인 것 같은데 컵, 스프레이, 젤, 야, 다 그대로 있네요. 수건, 커피포트, 뭐 잡다구리한 것들은 다 그대로 남아 있네요. 잠겨서 안 열립니다. 분명 세입자분이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문이 다 잠겨 있어서 가봤자 볼 수 있는 게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 지금 근데 객실에 지금 불이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그럼 이거 전기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CCTV도 보셨다시피 전기는 끊긴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도 한전에서 유예를 계속 해주고 있었던 상황인가 보죠. 역시나 잠겨 있고.
관리자분들이 있던 장소인 것 같은데, 샤워기가 있네요. 뭐 숙박업하는 사람들한테 샤워기는 항상 숟가락처럼 따라다니는 거죠. 영어랑 중국어, 일본어가 쓰여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긴 했었나 봅니다. 여기는. 그 세입자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기가 10년 전에는 삼성에서 일본 바이어들, 일본 손님들을 여기다가 장기 숙박을 시키고 그러면서 장사가 엄청 잘 됐었대요. 그런데 이제 삼성이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일본에서 이제 손님들이 안 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노후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제 손님이 끊겼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코로나 때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코로나 때 거의 정말 좀 덩어리 크고 그런 숙박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이자를 못 내서 망한 곳이 정말 많았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으로 규제를 했었잖아요. 객실 절반만 팔아라, 3분의 1만 팔아라. 아마 절반이었죠. 절반만 팔아라.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큰 업소들 같은 경우에 직원들은 그대로 있고 나가는 비용이 그대로인데, 만약에 그 객실을 그 정도밖에 못 판다 그러면 망할 수 있는 거죠. 어? 여기 열려 있네요. 화장실이 UBR입니다. 야, 이 UBR이 일종의 그 조립식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틀을 짜가지고 화장실에다가 시공이 편리하고 값이 싸기 때문에 시공하는 방식인데, 저거 정말 옛날 거거든요. 리모델링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나 보구나, 그 뒤로. 불을 한번 켜봤습니다. 이거 불 켜는 법은 저기 방금 제가 이제 켰는데 꾹 오랫동안 누르고 있으면은 강제 청소를 집어넣게 돼요. 그러니까 전기를 강제로 집어넣어서 마치 손님이 이제 카드키를 꼽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우리가 청소할 때 저렇게 많이 쓰거든요. 객실은 딱 봐도 크기가 작죠. 내부는 사실 볼 게 없어요. 이거는 이 호텔 같은 경우는 다 철거하고 싹 다 리모델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근데 노후된 호텔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지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이 주변에 제대로 된 호텔이 아마 한 몇 개 안 돼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온양 온천역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해링턴 관광 호텔, 아까 전에 제가 갔다 왔던 곳이죠. 거리를 한번 재보면 여기에서 관광 호텔까지 500m 채 안 됩니다. 도보로 갔을 때요. 그러니까 그다지 멀지 않은 거리죠. 그리고 주변의 호텔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온양 제일 호텔이라고 있고 온양 관광 호텔이라고 있죠. 이 두 개가 가장 큰 곳들이에요. 온양 제일 호텔도 객실 수가 100개가 넘고 온양 관광 호텔도 100개가 넘고 거의 15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는 게 되게 웃긴 게, 여기서 조금 동쪽으로 가시면은 한번 사진을 볼게요. 이쪽에 힐스테이트 아산 센트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그랜드 호텔이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그랜드 호텔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매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힐스테이트 아산 센트럴로 짓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자, 이걸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왔을 때 이 온양 관광 호텔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부지를 매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상복합으로 다시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쪽이 되게 웃긴 게 로드뷰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기가 문화재가 있어서 문화재 보호법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곳이에요. 이쪽쯤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있죠. 여기 이거 있죠. 이거. 이게 문화재랍니다. 이것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허가가 안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호텔 주인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를 매각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주상복합으로 다시 짓고 싶었는데 이것 때문에 허가가 안 나니까 난항을 겪다가 결국에는 2021년 정도쯤에 폐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6개월만 더 영업을 한 뒤에 폐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로는 6개월 지나고 나서 주변 아산 시민들이 너무나도 아쉬워하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냥 운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말을 바꾼 상황이고요. 그다음 온양 제일 호텔 있죠. 여기도 한번 보시면 되게 커요. 아주 크죠. 이렇게 객실이 100개가 넘게 있다고 하고 1층에 카페 있고 CU 있고 이렇게 있죠. 호텔의 그런 외관들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호텔은 객실 전체를 다 팔 수가 없답니다. 왜냐면 물도 떨어지는 데에도 뭐 좀 있고 시설 자체가 노후되다 보니까 객실 전체를 파는 게 아니고 일부의 객실만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해링턴 관광호텔 아까 전에 객실수 한 60개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보시면 도로 이 대로변에서 또 이쪽에서 오는 변에서 바로 보이는 곳이죠.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있는 주변의 호텔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고 노후화됐는데 얘는 만약에 리모델링을 얘가 새로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객실수 100개가 넘고 150개가 되는 것들은 사실 리모델링 하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60개다 그러면 할만한 거죠. 이게 60개면 한번 보시면 다른 것들보다는 그래도 리모델링 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으면서 알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밑에 쪽으로 좀 가보시면 큐브 호텔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죠. 호텔 큐브. 조금 더 멀리서 보시면 이게 호텔 큐브라는 곳인데 여기가 근방에서 그래도 리모델링을 이제 최근에 했는데 객실 수가 40개가 안 되거든요. 40개가 안 되는데 여기가 잘 되거든요. 보시면 전객실 100% 온천수 이런 식으로 온천을 특색으로 내세워서 하는 곳인데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도 객실 수가 큐브보다도 많죠. 큐브보다도 많고 시설이 만약에 큐브보다 더 좋다 그러면 다 빨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곳이죠. 도로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서 위성사진 한번 보시면 여기 뒷부분 있죠. 이렇게 면적을 한번 보시면 여기 이 정도 공간이 또 따로 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차도 나쁘지 않고 가시성도 나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기에도 나쁘지 않고 역에서도 그렇게 멀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할 필요는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만약에 다 한다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제값 받을 수 있죠. 제값 이상 받을 수 있죠. 얘는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음이 그래도 조금 편한 게 제가 망한 호텔 모텔 컨텐츠를 여러 번 진행을 했었잖아요. 세입자분이 보증금을 5억 돌려받지 못하는 것들, 1억 돌려받지 못하는 것들, 3억 돌려받지 못하는 것들,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3억에 채 갔습니다. 채권 원금이 한 32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래도 건물주분도 어느 정도 가져가시고 세입자분 보증금 1억도 안전하게 세입자분이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나름 안도의 이제 한숨을 쉬고요. 객실수 60개 정도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만약에 다 했다 그러면 20억 언더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그럼 43억에서 20억 언더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50억대의 객실수 60개의 호텔을 가지게 되는 건데 적어도 매출 1억은 나오지 않을까요? 새 거로 완전히 다 하는데 이 주변에서 망한 호텔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빨대처럼 쪽쪽 빨아와서 빨대 효과로 다른 곳에 가게 될 손님들을 다 끌어올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매출 1억 찍는다. 우리가 수도권에서 매출 1억 찍는다 그러면 얼마 줘야 돼요? 뭐 기본적으로 70억 이상은 사실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50억대를 쓰고서도 그런 호텔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접근한 거고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